안녕하십니까? 킹스 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암 진단비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전국 각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폭우가 내려서 각지의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별 탈이 없으신가요? 이 장마 시즌에 폭우의 계절에 다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요일에 실비와 수술비와 암보험을 문의한 옛날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인천에 간 김에 제가 인천의 한 장어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 점심 세트로 장어탕을 먹었는데 매우 맛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같은 곳에 여러 지인들과 함께 장어구이를 먹으러 갔었는데 매우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유명한 셰프께서 창업을 하신 집이고요.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 2번 출구에 있는 동강 숯불 민물장어입니다. 인천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석바위 시장역 2번 출구 동강 숯불 민물장어에 가서 장어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암 진단비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암은 일반암, 소외암, 그리고 유사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이란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 등 가장 일반적인 암들을 말하고요. 소외암이란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생식기 암들을 말합니다. 소외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약 20 내지 30% 정도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는 것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10% 정도의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용종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용종이 좀 더 진행되면 선종이 되고 암의 전 단계, 그게 진행되면 대장전막내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전막내암의 경우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포함시켜서 일반암에 대비하여 작게는 10%에서 크게 잡아도 30%까지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가입하실 때 유의하셔서 이왕이면 대장전막내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100% 지급이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암 발병률이 현재 37%로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발병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암의 경우에 생존율이 완치율이 2000년에는 대략 40%였지만 2015년도에는 약 30% 정도가 올라가서 70%가 되어서 완치율, 생존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 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성자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성자 치료는 과거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 방법입니다. 과거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러 가는 과정에서 정상세포까지 파괴해버려서 머리털이 빠지고 구토가 나오고 면역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새로 나온 양성자 치료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문제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양성자 치료보다 더 강력한 치료 방법으로는 중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신촌의 Y대학교 S병원에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보다 완치율이 월등하게 높아서 말기 폐암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젤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암 중에 어떤 암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알고 계신가요? 폐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들은 진통제로 고통을 줄 수가 있지만 폐암은 진통제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폐로 숨을 쉬잖아요. 만약에 폐에다가 진통제를 넣으면은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암이 폐암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때 알약 하나를 먹으면 숨을 쉴 수가 있게 되고 치료도 된다고 한다면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먹겠다고 하실 겁니다. 이 젤코리가 알약 하나에 16만 5천 원입니다. 요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한 알에 11만 원 하죠. 그런데 하루에 두 알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하루에 22만 원, 한 달이면 660만 원, 1년이면 이 약값만 7, 8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암이 뼈에까지 전이된 환자들까지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인데 이 타그리소는 28정에 약 1,0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돈 없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암 진단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높은 완치율을 자랑하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과 혁명적인 신약들을 쓰기 위해서 되도록 높은 액수의 자금을, 되도록 많은 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단비를 제대로 적어도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준비해 놓으셔야만 완치와 생존에 직결되는 치료 방법과 약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많이 내시는데 증권을 분석해 보면 고작 1, 2천만 원, 많아야 3, 4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치료다운 치료를 해볼 수가 없겠죠. 또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만 보장되는 그런 암보험이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2차 암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암이라는 녀석은 환자 본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가족들에게도 생계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여기 킹스 스피치 강병훈과 상의하셔서 제대로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